가족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자, 이제 이 목소리 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목소리죠. 예, 통화 녹취록 속에 미투 폄훼 논란 발언입니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이 발언으로 안희정 사건이 소환됐고요. 이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김건희 씨에게 사과 요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본에 여성본부 고문으로 들어갔던 이수정 교수가 김건희 씨 대신에 사과하고 고문지까지 내려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수정 교수를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전에 인터뷰 여러 번 하실 때에도 자리에 자리 없다, 욕심 없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근데 김지은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성본부 고문지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이런 결정하셨습니까? 애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자리 욕심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에 가게 된 계기가 박원순 사건에 이제 부적절한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태도 이런 것을 문제시해서 이제 결국은 성폭력 대책 특위가 생기면서 제가 합류하게 된 게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당시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이제 제 각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저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녹음이 돼서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 결국은 사적 대화를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결국은 이 안희정 관련 코멘트를 방송을 하실 때는 아마 안희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김지은 씨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방송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김건희 씨의 이 지금 코멘트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MBC도 저는 성토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씨가 줄리설로 굉장히 엑스파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일단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을 이런 식으로 격하해가지고 비난하는 걸 문제 제기를 어쨌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차에 이제 김지은 씨의 얘기가 다시 또 언급이 되면서 사실은 겨우겨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피해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공영방송 포함 재언급이 되면서 2차 가해에 이렇게 노출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될, 유감을 표명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입장 표명을 했고 지금 페이스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지은 씨가 입은 공공에 의한 피해나 줄리설로 인해 가지고 입은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도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라고 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했고 만약에 유감 표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정당은 나름대로 정당의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반이었던 사람들에게 혹시 논쟁이 돼서 캠프에 뭔가 좀 부작용이 생기면 그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있던 보직을 그냥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고문 직책이라는 게 저에게는 큰 의미를 두었던 것이 아니어서 저는 제 솔직한 의견 그리고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MBC의 자퇴에 제가 굉장히 좀 뭔가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저는 피해자 편에 서온 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의견 표명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이른바 줄리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MBC가 처음 이걸 공론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원래 네, 알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에서 이거 이제 김건희 씨 본인 인터뷰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요, 방금 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사적인 대화였다. 그래서
이거가 2차 가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랑 비슷한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네, 저는 같은 뭐 어떤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예, 예. 이게 사적 대화인 건 틀림이 없잖아요. 누가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저도 인터뷰 많이 해봤는데 누나 하면서 녹음된 파일이 공개될 거라고는 전혀 예. 뭐 그런 기자도 그렇게 호칭을 부른 기자도 없었지만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적 대화가 아니라 사적 대화인데 그런데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지금 애당초에 이제 서울의 소리, 포함 결국은 MBC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MBC는 2차 가해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MBC가 2차 가해에 가담했다. 그런데 그러면요. 김건희 씨의 발언 자체는 그러면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2차 가해가 아닌 건 아니지만 공개될 줄은 모르고 사담으로 한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법에 사담까지 전부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담으로 공개가 안 됐더라면 이건 당연히 뭐 사담이니까. 그렇죠.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위장원에서나 할 법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실 분의 이제 안사람이라면 사실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MBC가 또 이번 주 일요일날 또 한 번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끝이 나야 뭐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라도 지금 이제 피해자에게 정말 뭐 유감 표명을 하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그냥 아주 솔직하게 야밤에 올린 글이 이렇게까지 보도가 돼서 뭐 여러 사람에게 회자될 줄은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씀하신 이번 주 일요일에 MBC 스트레스에서 또 방송을 할 건데요. 그러면 그때 지나서라도 김건희 씨가 지금 김지은 씨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지은 씨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공론화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상세하게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게 지금 적절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그제까지만 해도 드릴 말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어제 상처받은 분들에게 송구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는 나름 진정성이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 같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원래 윤 후보님은 저를 불러드렸을 때 피해자 정책에 대해서 사실 다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던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 보호 정책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짧지만 그런 사과가 이루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가 2차 가해가 성립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언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 공개됐으니까 사과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대표 이런 발언 자체가 또 이게 어떤 이대남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그게 공당의 대표는 그 정당의 지지자를 고려해서 이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자유인이 하는 이야기하고 한 정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뭐 저는 반쯤은 이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보도 관련해서요. 교수님께서 방송 전부터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법 성범죄 녹화물과 뭐가 다르냐. 상당히 강도가 높은 비판인데 여전히 방송 나간 뒤에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잖아요. 이게 누나 하면서 심지어는 뭐 어저께 나온 얘기는 몸이 아파서 반쯤 두루누워서까지 방문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이런 모든 불법 녹음물들이 지금 선별 없이 지금 다 보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지금 특히 안희정 사안을 선별하여 보도한 데는 MBC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삼겠다는 목표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MBC도 제가 성희롱 성폭력위원회에서 예. 위원으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러셨군요. 예. 많은 양심이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선거라는 어떤 뭐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어떤 사건 앞에서 그렇게 해서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군요. 자, MBC만이 아니고요. 또 열린공감 TV에서도 관련 이 녹취를 또 더 공개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요. 이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그쪽에서 저번에 서부지방법원에 비해서 더 많이 폭넓게 방송을 이제 허용하는 해도 괜찮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는 이미 이제 녹취가 꽤 많은 부분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감당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뭐 천만다양한 일은 엑스파일에 있던 소위 음란 판타지는 사실이 아니다. 결국 그걸로 줄리설로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뭐 계획했던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같은 이제 소위 여성을 성 대상화해서 소비하는 그런 이제 판타지는 뭐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 부분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그 핵심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그 방송할 수 있는 내용 범위를 더 넓힌 거는 아무래도 공익 차원에서 국민 알 권리를 더 강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법원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실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뭐 용인되는 정도인지를 아마도 유권자들이 아실 거예요. 많은 불법 촬영물들의 피해자도 계시고요. 녹음물들의 피해자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과정이 얼마나 부당한지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선택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그 녹취 파일에서 도사들 얘기하고 영적인 사람이다 스스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건진법사 논란까지 나왔고 이런 무속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나중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실관계 확인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문만으로 뭐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니듯이 지금 사실관계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논란과 별개로요. 김건희 씨를 응원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뭐 걸크러시다, 원더건이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팬카페 회원이 늘었다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선거 뭐 국면에서는. 그런데 그 역시도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별로 저는 그것도 역시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 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요. 이것도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미 일부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사실상은 있고요. 뭐 많이 돼 있죠. 저도 안 듣다가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거를 하나 들어봤는데 정말 여성 비하적 욕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떤 그 변화를 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진짜 공영방송 저는 MBC가 일요일 날 방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심지어 이것까지도 공영방송에서 방송되는 이런 지경이 되면은 정말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씨 그 녹취 파일도요 유튜브 채널에서 더 공개할 것 같고요. 이 욕설 파일도 그러면 공영방송이 아니면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건 괜찮다고 보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런 선거운동은 정말 역사의 유례가 없어 보이고요. 정말 이렇게 혼탁해도 되는 것인지 정책은 어디 갔는지 정말 한시라도 빨리 정책 토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 대선판과는 이제 다시 거리를 두고 이제 본업에 더 집중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나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뭐 여전히 정책 관련된 자문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남녀, 뭐 노소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통합적인 정책, 좌우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정책들로 온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 아픈 마음들을 제발 좀 위로하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런데 그 고문은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 자문은 어떻게 계속 하시는 겁니까? 정책 자문은 민간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자문 교수단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제 이슈와 지금은 제 이슈와 관련 있는 질문들이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면 제가 자문은 당연히 한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